올해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8월 임시국회가 개막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곳곳에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점 휴업국회가 재연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영호 원광대 초빙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를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황 의원님,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주도권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은 마치 8월 25일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임기 5년 중에 절반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4대 개혁 어제 특히 이제 노동 개혁을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4대 개혁을 처음에 화두로 꺼냈던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지난해 2월 25일입니다. 그 당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야기하시면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그런데 마침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태로 말미암아 거의 1년을 갖다 허송하지 않았습니까? 또 올해 들어서도 뭐 좀 하려 했더니 또 메르스 파동 때문에 사실 시간을 성완종 리스트도 있었고요. 그것도 있었군요. 성완종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이 이제 급한 거예요. 급한 거고 이제 임기를 갖다 절반을 지나서 이제 사실상 우리 굳이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산에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대목인데 그런 대목에서 지금 손에 잡히는 가시적 결과물도 없고 또 특히 내년 같은 건 내년부터죠. 좀 300인 이상 이제 기업들은 다 보면 이 정년 연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 상태, 즉 노동 개혁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냥 갔을 경우는 청년 실업 지금 한 10.2% 된다고 그래요. 근데 체감 그 실업률 한 23% 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대통령께서도 거의 한 24분 분량 중에서 거의 한 5분 이상을 갖다가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노동개혁 이야기하면서 노동개혁이 곧 일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모든 것은 이런 노동개혁을 하려면 당장에 강력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대 노총 또 양대 노총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야당의 그 두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야당 같은 경우는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 저 해킹 문제부터 좀 얘기합시다. 왜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보기에 따라 딴죽 걸듯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과연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두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서 국정의 어떤 장악력을 갖다가 그립을 키울 수 있을지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봅니다. 야당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에서 이제 유체 이탈의 훈시나 이렇게 굉장히 점수를 낮게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본인이 좀 아쉬웠던 부분, 또 본인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호소를 했으면 그런 낮은 자세에서 오히려 호소를 하고 나갔으면 좀 국민들의 여론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감한다는 비율이 47%,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9.5%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굉장히 저는 대통령 여러 가지 톤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 국정 운영해오는 전반기에 사실은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그런 성과 어떤 실기를 한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더구나 무슨 이제 노동개혁을 국정 하반기에 첫 번째 우선순위의 계획과제로 지금 삼았는데 또 여러 가지 운이 나쁘고 안타깝게도 또 롯데 사태가 나오면서 벌써 야당에서는 재벌개혁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건은 속 좋지 않다. 또 국회의원들의 생각은요, 지금 내년 이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정은 해킹 의혹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지역구 어떻게 돼가는가 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절절한 호소가 국회까지 얼마나 전파가 돼서 이 성과로 이어질지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급한 마음 또 절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전선을 너무 좀 확대해 놓은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번 8월 임시국회 아무래도 쟁점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그 중에서 이제 정부 여당 쪽은 노사정위를 복원시키자 이런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사회적 참여 기구를 만들자 이게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황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는 건 안 하자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노사정위원회도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위원장이 거의 한 석 달째 지금 그다음 공석으로 있다가 이제 복귀하겠다. 이제서야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복귀하겠다. 뭐 이런 정도고 노사정, 노와 사와 정부가 껴도 일이 안 되는데 거기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하면 시민사회단체 뭐뭐 하면서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노동 문제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자 노동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재벌개혁이다. 이것저것 다 모든 것을 갖다가 풀에다 넣고 그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보자는 것인데 딱 뭐냐니까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이해 당사자 갖다가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문의만 개혁됩니다. 그나마도 지금 노동개혁 하자는데 핵심 쟁점은 그거 아니에요. 임금 피크제 도입하자. 네. 그다음에 일반 고용의 유연성 확보하자. 사실 지금 보면은 한 178만 양대 노조원들이야. 일반 정규직 노조원들, 정규직에 있는 네. 사람들이야 그야말로 따뜻하지요. 자신들이야. 지금 1,800만 근로자 중에 한 178만이 양대 노총 등 이런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보니까 마침 김무성 대표 미국 가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저 소나타 하나 만드는데 현대를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네. 소나타 하나 만드는데 생산성이. 한국에서는 9,500만 원, 미국에서는 6천만 원. 한 사람 1년 연봉 얘기하는 네. 겁니다. 중국에서는 1,300만 원이다. 그런데 대기업 노조에 가입돼 있는 정규직이 100을 받았을 때 이른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30을 받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조정해보자. 서로 조금 양보하고 좀 보면 고용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이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인데 네. 그건 뭐냐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대 노조에 어떤 있는 상당 부분에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희생을 갖다가 전제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다. 우리 역사상 봤을 때 억지로 절대 못 뺐습니다. 아니 근데 기존 노사정위원회도 이미 1년여를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하자는 거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60개 항목 중에 60개 항목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 3개인가 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노사정관, 특히 이제 한국노총하고 이 정부하고 이렇게 보면 좀 서로 이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잘만은 맞출 수도 있어요. 그게 핵심 과제가 아닙니까? 핵심 과제인데 예. 핵심 과제인데 잘만한 그러죠. 잘만은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잘하기가 쉽지 서로 않습니다. 양보가 하면 아니 발전할 나머지 수 있다. 60개 중 60개 정도는 그건 충분히 서로 간 양보할 수 있고 뭐 사측에서 조금 내놓을 수 있는 거고 노조 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쟁점이 된 3가지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 보면은 노조 입장에서 노조원 지금 노동자 입장이죠. 네. 자기의 어떤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갖다 빼내야 돼요. 그런 것을 갖다 지금 요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금 피크제, 고용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은 현재 정리해고 연공서열로 일반해고 월급을 쉽게 주는 것이 하는 아니라 네. 이 성과급제, 능력급제, 거기다 이런 고용의 좀 요건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편하죠. 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 쟁점인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판에 여기다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하자는 것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자는 얘기고 사실 근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약간의 좀 전략적 수가 숨어 있어요. 오히려 프레임을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게 네. 되면요. 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됐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니까 지금 당장 20대 대학생들이 민주노총 경향신문사에 있습니다만은 민주노 앞에서 이거 피켓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촌, 큰형님 일자리 좀 나눕시다. 이렇게 피켓팅하고 있어요. 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떤 23%의 체감 실업률을 고통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노가 정부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가게 됩니다. 야당이 왜 양대 노총을 갖다가 비호하는 바람에 우리의 일자리를 갖다가 가로막고 이른바 고용 절벽을 만들었느냐는 그 불만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야당이 잘못하면 뒤집어 쓰는 수가 생깁니다. 여당이 표를 잃는 게 아니라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회적 기구, 국민 네. 대타협 기구를 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은 그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얼마나 야당을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노사정위원회 틀로 데려올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4월 9일 날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김대환 위원장이 이제 그만두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 끝나고 나서 직접 위원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네. 좀 돌아와 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 남아있던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노조 측도 좀 피해의식이 크고 노동의 유연성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이제 마음대로 해고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일자리나 혹은 그 노동시장 전체를 보면 사실 숨을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노조 결성률이 10%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10.3%. 실제로는 이 비정규직이나 영세 노동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또한 끌어가는 것은 정부 여당이고 대통령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노조가 사실 노조가 있는 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갖지 못하는 노조가 없는 그런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나 그 외 비정규직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 야당도 그럼 10%표 얻겠다고 90%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론전이라고 봐요. 여론의 그러니까 향배가 어떻게 갈 그렇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정말로 계속 국민들한테 모든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광복 70주년 대특사인데 경제인 사면 쪽에는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정치인 사면 뭐 안 된다, 배제된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어떨까요? 아예 정치인 사면은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지금 4.19 재보선 때 바로 4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별 사면 문제 갖고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게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취임 전부터 시작해갖고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서 2차례에 걸쳐서 아주 면전에 대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당선인 시절부터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올해는 또 성완종 그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모르겠어요. 뭐 경제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롯데 사태 때문에 별로 사실 세간의 여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국민 화합과 경제 부흥을 위해서 경제인에게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하는 부분까지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 좀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 대통합의 차원이라고 보면 전 정부 인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간의 어떤 감정을 할 수 있는 정치인 인사도 뭐 고려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그 주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이상득, 박영준 이분들 아니에요? 뭐 정봉주 의원, 정봉주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이제 이상득, 박영준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 검찰이 포스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수사가 해외 자원개발 수사가 지금 당초 무엇을 노리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명박 정부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사면해 줄 리가 없겠죠. 만무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 사면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치인을 이번에 아마 사면해 놓으면 이 특별 사면의 기본적인 취지가 아마 훼손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도 내준다고 그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부정부패 공직자나 이 부정선거 정치인들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그런 규칙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아마 이번에 해놓고 나면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년 지금 총선 앞두고 나 이번에 출마하면서 지금 신발끈 매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 정치인들을 사면하면 국민 통합을 저해야 한다. 국민의 정서를 오히려 거슬리는 그런 사면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경제인 사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보니까 한다면 벌써 뭐 하기도 전에 최근에 보도를 보면 한화 같은 경우는 올해 채용을 뭐 2배로 늘린다고 그러고 SK는 벌써 뭐 역시 뭐 일자리 뭐 이런 많이 만든다고 그러고 보면 역시 또 이런 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 중소기업들 그 경제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런 쪽은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것 같은데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심학봉 의원의 문제가 더더욱 꼬이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당 내에서 탈당만으로는 안 된다. 의원직 제명하라.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심학봉 의원이란 말이죠. 본인이 어쨌든 뭐 경찰에 가서도 성관계를 가진 부분은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관계를 밤에 가진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있고 특히 그날은 주파수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 소위가 열렸던 날이고 본인이 소위 위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그 주파수 문제.
거기도 불참한 상태 오전 11시부터 그런 게 있었고 그런 네. 것이 본인이 이제 인정했다면은 여기저기서 얘기하기 전에 솔직히 얘기해서 심 의원이 내년에 무소속으로 자기 지역 뭐 구미 갑에 출마한다고 당선되겠습니까?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억울할 게 뭐 있어요? 본인은 성 폭행을 안 했다는 거지 성 불륜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경찰. 그래서 좀 그 유야무야 된 거 아니에요? 유야무야 될 뻔한 거 아닙니까? 합의가 된 거겠죠.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렇다면은 사실 보면은 본인이 꼭 뭐 국회에서 이렇게 난리치기 전에 본인이 보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죠. 그럼 왜 지금까지 의원직을 버리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 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일로 해서 물러나는 게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 감각과 본인이 느끼는 게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심학봉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의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 자리에서 그냥 의원직을 던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내년 6월까지 임기입니다만 그래도 한 8개월 남짓 하고요. 실제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 활동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화면에 보시면 심학봉 의원 사퇴 여부에 찬성이 뭐 80%. 10명 중에서 8명 예.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세비 한 뭐 좀 8, 9개월 더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이런 문제는요. 어떤 사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치 도의적으로 사실 끝나는 겁니다. 네. 더불어 현직 가면 어디 가나 상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년에 그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그러니까 않겠죠. 현실적으로 네. 무소속으로 가든 아니면은 어디로 가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재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새누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국민들이 좀 느끼는 것은 이 지도부의 인식도 좀 아니란 측면이 있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네. 예, 많이 그런 측면에서 네. 그래요. 저 보면은 심학봉 의원이 사실은 그 구미 대구 경북의 그 TK 지역의 그 구미에서 지역 딸 때도 이분이 이공계 출신이라 가산점 20%를 네. 더 받고 삼선의 김성조 당시 현역 의원을 갖다가 딛고 배지를 단 거예요. 네, 기술고시 출신의 전문 그래 전문성에서 같으죠. 이공계 20% 네. 가산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가산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보면 지역에서는 야, 그건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원래 뭐 기술직 공무원이었고 네. 기술고시에 갔고 그다음에 뭐 저 부처 이제 국장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지역에서 분위기도 아이고 정말 참 뭐죠 흔한 얘기로 뭐 횡재했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본인한테 그런 그래도 빠지를 한번 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뭐랄까 마저 떠나면서라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죠. 이게 뭐냐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자기를 갖다 배지 달았던 새누리당이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네. 심지어 야당에서 뭐 성누리당이니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의원직 빨리 사퇴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여름 휴가 때부터 사실은 계속 지지율이 정체율 지금 정체죠. 보시면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잘하고 33% 정도로 약간 소폭 내려간 하향 추세인데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1% 갖고 뭐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추세가, 네. 추세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을 못하고 진짜 추세를 반전시켜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번 지금 시기로 보면 원래는 그 정치로 보면 정치 하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없이 지금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8월 국회에 열렸다 그러지만 원래 8월 국회라는 게 잡히려고 잡힌 게 아니고 국정원의 이제 도청 뭐 이렇게 해킹 네. 의혹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보고받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는 아닌데요. 지금 그 사이에 롯데가 생기고 이러면서 하여튼 특별히 이걸 반전시킬 만한 게 없었다. 더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최근에 좀 동생 또 박근영 씨가 네. 또 여러 가지 발언한 것들도 안 좋은 것 설화로. 같고 지금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심학봉 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새누리의 타격을 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의 이 도덕적 의식이 떨어져 있구나. 또 이거 생기고 나서 이 사건 생기고 나서 황진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예전 뭐 60년대 70년대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의 차가 있었다. 그리고 제대로 대응을 네.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뒤늦게 이제 와서 무슨 처벌 네.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국민의 제대로 정서와 대응을 좀 못 떨어져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일까요? 예. 새누리당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40% 이하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보면, 이례적이죠. 쭉 네. 40을 늘 그렇습니다. 40은 41, 2, 43 정도 쭉 유지하다 네, 이번에 거의 최초로 성완종 리스트 수준입니다. 예, 거의 이제 3자를 갖다 네. 정말 몇 달 만에 3자를 보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뭐 예. 마치 김무성 일이 참 꼬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김무성 대표, 황진아 사무총장 다 그 미국 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7박 10일 동안 이런 상태고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날도 덥고 사실상 좀 이렇게 뭐지 좀 이렇게 좀 나사가 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여기서 정말 이번에 보면은 최근 한 일주일 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김울동 최고위원의 활약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아니, 여성 최고위원 아닙니까? 다른 여성 의원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머니이자 또 며느리를 본 할머니로서 또 이분은 장군의 손녀입니다. 네. 최소한 박근영 씨 문제나 이 심학봉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여성의 입장에서 또 한 번은 박근영 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뭐 보니까 리얼미터던가요? 보니까 79.9%, 한 80%의 국민들이 박근영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예. 나오고 있으면 그거 나오기 전에 최소한 최고회에서 마침 그날 보니까 뭐 당 대표도 안 계시고 안 계실 때 그럴 때야말로 정말 김울동 최고위원이 진가를 보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그건 꾸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은 네. 그 일본 극우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새누리당에서 한번 질러줬어야 돼요. 그러면 아 새누리당의 김울동 최고위원 진짜 뭐 잘하네. 장군의 딸이구나. 장군의 손녀입니다. 손녀입니다. 네. 장군의 손녀로구나. 네.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심학봉 의원의 문제도 그렇게 좀 강한 톤을 내면서 넘어갈 수 있었고 또 보면 박근영 씨 문제로 빚어지는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김울동 최고위원이 뭐랄까요. 조금 네. 밥값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에 30% 이내로 떨어진 것이 지금 집권 이후에 세 번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LL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지난번 성완종 네. 리스트 파문 이후에 세 번째인데 그만큼 이 심학봉 의원의 이 어떤 사건을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법적으로 뭐 이제 성완종 리스트 같은 거 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몇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게 그 여성이라고 하는 약자에 대한 어떤 사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이 시청률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잘 이해관계를 갖지 않다가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환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네.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그렇습니다. 반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만큼 도덕적인 것을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탈당하니까 이게 우리 일 아니야? 라고 네. 안하게 봤던 것이 오히려 화를 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여성 40대 보험 설계사라는 부분도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한 것 바로 아닌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바로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당시 상대방이 대리운전 기사였고. 50대 초반에 이른바 참 어렵게 살아가는 대리운전 기사였고 이번 같은 경우 40대 여성으로서 참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좀 뛰고 있는 보험 설계사인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직위가 이용되어 있는 권력 행사 흔한 얘기로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고 거기서 저는 분노했던 것이 30만 툭툭툭 세갖고 뭐 건네주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단순히 국민들이 그것을 흥미주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네. 마치 당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입의 상태로서 특히 40대 여성층에서 급격하게 새누리당에 대해서 민심 이반이 되는 촉발자가 되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최근 당청 관계 복원 이후 좀 정서를 좀 안이하게 본 것 아닌가 비판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